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돼요. 오전장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지만 오후장에 이렇게 돌리면서 코스피는 결국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리고 개파락으로 깼던 2500포인트, 이것도 오후장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갔다는 것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오후장에 올라오긴 했지만 빨간불로 돌려 세우지 못했고 0.29%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는 빨간불이 들어왔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고, 반도체는 그나마 오전장이 좋지 않았다면 오후장이 약간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도 조금은 흐름이 개선되는 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또 코스닥은, 역시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오늘은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개 업종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옮겨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이 최근에 주가를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1,4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비슷한 규모로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또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1,6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규모는 아니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라든지 리노공업, 그리고 HPSP,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2차전지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아서기에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이런 부분도 조금은 확인하고 투자라는 것이 필요한 업종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도체 관련주를 3종목이나 포함했고, 반대로 매도 상위 종목에는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NC소프트, LS일렉트릭, 일단은 100억 이상 매수했던 종목은 3종목이고, 반대로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0.6%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요. S&P 500은 0.2%, 다우지수도 0.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많이 빠진 것은 아니었는데 전날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일정 부분 쉬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가 1.9%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어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급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의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반도체 업종이 많다 보니까 0.8%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약보합이네요. 자, 우선 오늘 새벽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전년 대비 200%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또 전분기보다도 무려 50%나 증가했던 주당 순이익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가를 보면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외에서 엔비디아가 1.7% 하락이 나왔었죠. 장중에는 0.9% 하락이 나왔다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1.7%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은 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일단은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게 조금은 팩트 발표에 따른 물량 정리에 대한 생각, 그게 조금은 지워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개장 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그걸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AI 반도체에 대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도 보시면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특히 AI 반도체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쪽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급락하거나
또는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간 내에서도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 흐름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1.2%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별다른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빨간불로 돌려세웠지만 다시 한번 또 빠지면서 1% 안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많은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일단은 시간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고, 혹시나 오늘 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그쪽의 흐름도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회로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반대로 오늘 밤에 엔비디아 주가의 급등이 나온다면 그냥 그 현상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실적들 한번 보시고요. 미국은 회계 연도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계 연도는 보시지 마시고요. 현재 분기만 보세요. 연간 실적이 아닌 분기 실적, 분기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분기에는 지난달에 미국 상무부에서 최신 AI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 규제안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모든 전자기기는 AI를 필수적으로 탑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자동차, 로봇, 이제는 모든 분야의 접목이 될 것이고,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과연 대중국 수출 통제가 엔비디아의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서도 5년 내에 AI 쪽과 자동차 반도체 이쪽의 비중을 50%까지 키울 것이라고 발표를 했던 만큼 항상 이런 쪽은 단기적인 노이즈에 의해서 주가의 급락이 나온다면 이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닌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제도 이런 기사가 나와서인지 자율주행 관련주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대표주로서 칩셋 미디어, 이 종목이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 연봉으로 보면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라면 항상 관심 폴더에 넣어두고 있고 계속 주가의 흐름을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악성 매물들, 올라갈 만하면 전에 물렸던 물량들 있죠. 이런 물량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올라갈 때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오히려 그때부터 탄력을 더 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근거에 대해서도 꼭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AI 반도체 ETF에 대해서 두 개가 또 상장을 했다고 해요. 미래에셋 자사운용 ETF인데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제외가 되었고, 워낙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외가 되었고, 대표주로서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대덕전자, 하나마이크론까지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여기서 많은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 근처란 말이에요. 제가 모든 종목들을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종목들의 신고가 근처에 있고, 그 업종들이 다 AI 반도체이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계속 기대가 되죠. 그리고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까지, 이런 점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건 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또 오늘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다시 빨간불로 돌려세울지 아니면 시간에보다 더 급락이 나올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온다면 그냥 보이는 그 현상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 보시고 보다 긍정적인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적절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나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팩트 발표에 따른 일시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별일 있었냐는 듯이 계속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장중한 때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직전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제 말씀드렸었죠. 쌍봉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관점을 대입해서 본다면 혹시나 이 종목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면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요. 직전 고점이죠. 여기 69,100원.
라운드 피겨도 생각해 본다면 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럼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직전 고점 7만 원을 돌파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즉 쌍봉을 만들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흐름을 체크하고 관찰하겠다는 뜻이니까 지금 흐름이 좋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진입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최근 들어 다시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11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